이재명 지지율 왜 떨어져? 좀 왜 그런다고 봐?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지금 답답하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신복이 무슨 조치를 취했을까요? 정말 경악스러운 조치를 취합니다. 자, 일단 이재명이 당 지지율 떨어진 이유 밝혀라. 하락세가 장기화하는데 위기감을 느꼈다. 이거 동아일보에 오늘 보도가 나온 내용입니다. 이 하락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굳어져 버리면은 이재명은 앞날이 없는 겁니다. 조기 대선이 안 치러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재명이 그 전에 사법 처리되고 2027년 대선까지는 이재명이 가지를 못합니다. 아마 구속될 겁니다. 2027년 대선 전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북 송금 사건은 뇌물죄죠. 뇌물죄 특가법 하면은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는 겁니다. 자, 현직 대통령도 구속을 했는데 이재명 왜 구속을 못하죠? 이제 그런 예우는 없어졌습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재명은 지난번에 2번 구속 위기에 몰렸는데 한 번은 국회에서 방탄을 해버렸고 한 번은 유창훈이 봐줬죠. 그런데 유창훈이 봐준 이유가 정당 대표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정당 대표라서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은 앞으로 이재명에게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 가게 되면은 이재명은 구속됩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자, 어쨌든 이 지금 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자기 때문인데 이재명 본인 때문인데 이 측근들에게 닥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라. 자기 때문인데. 그 신복들이 그 원인 분석하라고 그러면 대표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못 하겠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참 경악스러운 조치를 취하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이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이 당 지도부를 향해서 아니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좀 분석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바른말 하는 최고위원이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대표님 때문이에요. 대표님만 잘하면 돼요. 계속 이렇게 이 한덕수 탄핵하고 말 안 듣는다고 탄핵하고 무슨 카톡 검열한다고 하고 오늘 또 좀 희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서부지법에 폭력 사태가 있었죠. 그 관련자들을 구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구속되는 그 관련자들이 최근에 시청한 유튜브 채널이 뭔가 이거를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또 오늘 어디 보도가 됐습니다. 요새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것까지 지금 이 경찰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게 전부 다 전반적인 지금 이재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일면 보이죠. 이것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일종의 커넥션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행태들 이재명 이런 행태들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재명이 과거에 했던 행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내일도 아마 헌재에 나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왜 비상계엄을 했느냐.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이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그게 과거의 이재명이고 현재의 이재명은 지금 보는 것처럼 본인이 다급하니까 이 무리수로 막 둬가지고 오히려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현재의 이재명 그리고 미래의 이재명 미래 이재명은 만약에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대혼란이 일어나죠. 재판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이재명 때문인데 이재명은 측근들을 닥달을 한 겁니다. 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그 이야기까지 못하겠죠. 왜 내가 이재명 본인의 지지율이 30% 박스권 안에 갇혀버렸는지 원인을 좀 분석해.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부분도 참 희한합니다. 이재명이 23일 내일입니다. 내일쯤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를 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 내일이 무슨 날이죠? 이것도 꼼수죠. 내일이 바로 이재명 2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거 그거 첫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첫 재판이 있으면은 내일 언론에 스포트라이트가 그게 다 비치겠죠. 이재명에게. 그런데 그거 물타기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재판 나가는 그날. 이게 지금 이재명의 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당 지지율 떨어진 이유를 한번 밝혀봐라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당 지도부는 이재명의 이런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보수 지지층 가표집에 따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표집. 중도층의 이동이 있다기보다는 기존 보수층이 결집해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 효과다. 착시 효과다. 우리가 전부 전 국민이 착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 보수층의 응답률이 높아졌다. 그거 자체가 엄청난 일이죠. 보수층이 총결집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그걸 착시라고 현실을 외면을 하는 거죠. 현실 도피입니다. 이거 그냥. 그리고 민주연구원조차 당의 싱크탱크라는 민주연구원조차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후유증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자 그런데 좀 만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그것도 보수층 대결집의 하나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여론조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각 조사 보면은 본인이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또 뭐 그 진보층, 중도층 거의 3분의 1씩 다 섞입니다. 거기서 약간씩 몇 명씩 높아진다고 해서 그게 여론의 이런 큰 흐름에 이 변화를 미친다. 이건 완전히 현실 도피죠. 민주연구원은 이렇게까지 자기 만족을 합니다. 범야권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여전히 국민의힘을 앞선다. 이렇게 이 현실을 외면을 하고 또 하나 제가 경악스러운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조치를 이 사람들이 취했느냐. 여론조사에 화들짝 놀란 야당이 여론조작 검증 특위를 만들겠답니다. 여론조작을 했다. 검증 특위를 만든다. 완전히 현실 외면이고 자기 체면이죠. 정치 관련 여론조사를 검증하는 기구를 당내에 만들기로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일부 조사에서 정권 연장을 바란다는 응답이 정권 교체를 넘어서자 조사 과정에 오류나 왜곡이 없는지 검증에 바로잡겠다. 이 여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 윤석열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뭐 대선주자 지지율도 있고 정당 지지율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두 개는 그러니까 현재의 결정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는 지금 뒤집어지기 시작한 헌재가 기각을 해야 되느냐, 인용을 해야 되느냐, 이 여론조사가 하나 있고, 이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각이 47.1, 인용이 46.7.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집권층이 다시 정권을 연장을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아니다. 지금의 야당이 집권을 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거 묻는 질문이 대선 국면 되면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면 지금 이 사태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5.5대 정권 연장을 해야 되는 거 4.5 이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때는 정권 교체가 6, 정권 연장이 4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추세죠. 왜 그러냐 하면은 국민들 중에서 현 정권이 잘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는 비율보다는 한번 바꿔봐야 된다는 민심이 항상 바닥에 흐르죠. 일종의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 6대 4나 5.5대 4.5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소찬이 통과되고 헌재에 가 있고 또 인신이 구속돼 있고 이 상황 같으면은 정권 교체가 훨씬 높아야 되죠.
훨씬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것도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권 연장을 바라는 응답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응답과 기각을 해야 된다는 현재서 기각을 해야 된다는 응답 이 두 갈래가 같이 가면은 이거는 이재명으로서는 치명타죠. 자 그러니까 이 당 지지율 떨어진 이유를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까는 한다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 도피 이 응답률이 높아서 그렇다. 우리하고 조국당하고 합치면은 국민의힘보다 앞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엉뚱하고 정말 경악스러운 게 조작 검정 여론 조작 검정 특위를 만들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 왜곡 조작에 대한 검증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대변인이 밝혔고 민주당 검증 결과 의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를 할 것이다. 여론조작이나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업체를 여심위에 신고해 문제가 있으면 여론조사 시장에서 퇴출하겠다. 이게 선동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또 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항상 붙이는 게 있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렇게 붙이는 게 있죠. 이게 여심이라는 데인데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위에 등록을 하는 여론조사 업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심위에 등록을 한 자체가 관문을 하나 통과한 거죠. 일정한 자격을 그 여론조사를 할 만한 인적 구성이나 장비 같은 것이 돼 있다고 여심위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처음에 40% 나온 이 아시아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나온 아시아투데이 그 내용 그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무슨 설계 문항이 잘못됐느니 하면서 뭐 여론조사 업체를 한국평판 여론연구소죠.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을 하겠다느니 항의 방문을 하겠다느니 막 이렇게 했는데 이미 여심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 40%가 나왔을 때 바로 유시민이 그런 망언을 했죠. 무슨 뭐 마약에 취해서 밤새 춤추고 노는 격이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거를 한 망언을 한 바로 그 여론조사 그것도 문제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여심위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 항의 방문하겠다. 민주당이 그 여론조사 기관을 그렇게까지 했다가 또 설거머니 후퇴를 했습니다.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까. 이거네요. 민주당이 최근 한 여론조사 업체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문항이 편향적으로 설계됐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조사를 의뢰를 했다. 하지만 여심위는 이 회사 이게 조사를 의뢰하기 전에 조사를 했는데 그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래서 기각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현장 방문을 하려던 것을 취소를 했는데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조작 검증 특위 만드는 것뿐이 아니고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여론조사 왜 이 모양이야 한번 조사해봐 대책도 마련해봐. 그런데 이재명 때문인데 이재명 때문이라고 못하니까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 특위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입틀막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업체 관리 법안을 발의를 한답니다. 관리 법안까지 발의를 한답니다.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네요. 벌써. 지금 현재는 중앙선관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규칙으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그 규칙으로 이 요건 이걸 정하고 있는데 아예 법안을 발의를 했다. 민주당이 자신의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 책임을 여론조사 업체로 돌리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다고 민심이 바뀌는 건 아니죠. 오히려 민심이 여기에 대해서 더 민심의 역풍을 맞아서 이 여론조사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기간을 검증하는 그런 특위를 만들 게 아니고 왜 민심이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살피는 특위를 만드는 것, 자기 검증을 하는 특위를 만드는 것이 지금 더 현실적인데 그걸 애써 외면을 해버리는 겁니다. 외면을 하고 쭉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완수를 시켜서 조기 대선을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이재명